한 주에 3번, 4시간씩 피를 뽑아 돌리고 또 돌리는 삶. 그게 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혹시 알고 계셨나요? 심장은 조용하지만 무서운 장기. 우리는 심장이 멈추면 죽는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멈춰도 삶은 멈춥니다. 단지 느리게 무너질 뿐입니다. 심장은 하루에도 수십 번 피를 걸러주며 몸속 노폐물과 독소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 작고 고마운 장기가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하면 피부가 가렵고 얼굴이 붓고 밥맛이 사라지고 밤마다 화장실을 수없이 들락거리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모릅니다. 요즘 좀 피곤하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이렇게 넘기다가 병원에 갔을 땐 이미 심장이 절반 이상 손상된 뒤입니다. 투석의 현실 피보다 더 무거운 시간. 혈액투석, 이름만 들어도 무겁죠. 한 번 시작하면 평생 해야 하는 치료입니다. 한 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그 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몸이 퉁퉁 붓고 숨이 차고 혈관이 망가지며 일상은 점점 병원 중심으로 바뀝니다. 가장 힘든 건 끝이 없다는 겁니다. 내 몸이 내 피를 스스로 정화하지 못하는 상태. 그걸 기계가 대신해 주는 거죠. 그러나 심장은 한 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투석이 무서운 게 아니라 투석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게 더 무섭습니다. 좋은 소식은 있습니다. 심장은 조용히 망가지는 장기이지만 그만큼 조용히 지킬 수도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미 밝혀진 사실이죠. 혈압, 혈당, 염분. 이 3가지만 관리해도 투석으로 가는 속도를 최대 3배 늦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방심하면 그 속도는 3배 빨라집니다. 심장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 바로 당뇨병과 고혈압입니다. 이 2가지는 침묵의 공격자입니다. 혈관을 손상시키고 그 미세한 혈관이 모여있는 심장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그러니 단순한 건강검진이라도 꾸준히 받으세요. 소변검사, 혈액검사만으로도 심장이 보내는 첫 신호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첫째, 염분을 줄이세요. 라면 한 봉지엔 소금이 4.5g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김치 한 접시만 곁들여도 하루 권장량을 초과하죠. 국물은 남기고 젓갈은 줄이고 간은 천천히 낮추세요. 소금의 양을 하루 5g 이하로 줄이면 10년 뒤 콩팥병 발생률이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둘째, 단백질은 적당히. 고기, 생선, 두부, 계란을 끊으면 근육이 줄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먹으면 심장이 부담을 느낍니다. 몸무게 1kg당 0.8g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 60kg이라면 하루 48g, 고기 한 조각, 두부 한 모에 5분의 1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셋째, 물은 갈증날 때 마시세요. 심장이 건강하다면 물을 억지로 많이 마실 필요도, 억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미 부종이 있거나 소변이 줄었다면 의사와 상의해 양을 조절하세요. 넷째, 혈압과 혈당을 기록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측정해 보면 몸에 작은 이상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심장이 보낸 경고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꾸준히 움직이세요. 하루 30분, 주 5회. 가벼운 걷기, 계단 오르기, 맨손 스트레칭만으로도 혈압이 내려가고 혈류가 좋아집니다. 피가 잘 돌면 심장이 할 일도 덜어집니다. 투석을 앞둔 분들,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투석을 시작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건 아닙니다. 그건 새로운 루틴의 시작입니다. 요독증을 벗어나고 몸이 다시 가벼워지는 걸 경험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치료를 받으며 직장생활, 여행, 운동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장은 포기하는 순간 더 빨리 망가집니다. 하지만 관리하는 순간 그 속도를 확실히 늦출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심장은 묵묵히 피를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 고마운 장기를 위해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국물 남기기, 라면 줄이기, 혈압 재기. 그 작은 습관 하나가 투석을 막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결론, 혈액투석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강한 건 준비된 마음입니다. 정기검진으로 미리 알고 식습관으로 조절하고 습관으로 지켜낸다면 당신의 신장은 여전히 당신 편이 되어줄 겁니다. 투석을 이미 받고 계신다면 이제부터는 신장을 살린다보다 몸 전체의 균형을 지킨다가 목표입니다. 투석은 신장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해주는 치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식사나 생활 습관을 아무렇게나 해선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시기엔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이 몸 상태를 좌우합니다. 1. 투석 환자에게 좋은 음식. 먼저 좋은 음식은 단순히 건강식이 아니라 몸에 무리를 주지 않는 음식입니다. 단백질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투석을 하면 노폐물과 함께 단백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몸무게 1kg당 약 1에서 1.2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살코기, 생선, 계란 흰자, 두부 같은 순한 단백질을 선택하세요. 철분이 부족해지기 쉬우므로 간, 소고기, 시금치, 콩도 소량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단, 시금치나 콩은 칼륨 수치를 고려해서 의사나 영양사의 조언 아래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신선한 과일 대신 사과, 배, 포도, 귤처럼 칼륨이 비교적 적은 과일을 선택하시고 수박, 바나나, 토마토, 참외 등 칼륨이 높은 과일은 줄이세요. 수분은 갈증 해소용으로만 드세요. 하루 기준으로 소변량 플러스 500ml 정도면 충분합니다. 과도한 수분 섭취는 부종과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이 자주 마르다면 얼음 조각, 레몬 조각, 무설탕 껌으로 갈증을 달래보세요. 칼슘과 인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멸치, 치즈, 우유, 견과류, 콜라, 인스턴트 식품은 인이 많아 혈관을 굽게 만들 수 있으니 자주 드시지 마세요. 반대로 칼슘이 풍부한 녹색 채소, 달걀 껍질분, 의사가 처방한 인결합제는 도움이 됩니다. 2. 피해야 할 음식과 주의해야 할 습관. 건강식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투석 중엔 오히려 몸에 좋은 음식이 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칼륨이 높은 식품, 예를 들어 바나나, 토마토, 감자, 시금치, 오렌지 주스, 콩류는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염분이 많은 음식, 라면, 젓갈, 김치, 장아찌, 햄, 소시지, 국물 요리도 피하세요. 염분이 많으면 혈압이 오르고 혈압이 오르면 투석 중 혈관이 손상될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건강보조식품이라 하더라도 칼륨이나 인이 들어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사와 상의 없이 임의로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술, 담배는 당연히 멀리해야 하고요. 특히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 신장뿐 아니라 투석 혈관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3. 투석 환자에게 좋은 생활 습관. 첫째, 투석 시간은 절대 건너뛰지 마세요. 오늘은 피곤하니까 다음에 갈게요 하는 건 신체 독소를 그대로 쌓아두는 일입니다. 정해진 일정대로 꾸준히 받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입니다. 둘째, 매일 체중을 기록하세요. 투석 전후의 체중 차이는 몸속 수분의 양을 보여줍니다. 하루에 2kg 이상 늘었다면 수분 섭취가 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혈압을 자주 재세요. 혈압의 작은 변화가 곧 신체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넷째, 감기나 감염을 주의하세요. 투석 중인 몸은 면역력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충분한 휴식은 필수입니다. 다섯째, 마음 관리도 치료의 일부입니다. 투석 환자에게서 우울감은 흔하지만 이 시기를 새로운 루틴의 시작이라 생각하면 훨씬 견디기 쉬워집니다. 음악 듣기, 산책, 일기 쓰기처럼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4. 피해야 할 나쁜 습관들. 투석일 전날 물 많이 마시기, 짠 음식 먹고 다음날 빼면 되겠지 하는 생각, 오늘은 약 좀 빼먹어도 되겠지 하는 방심. 이 세 가지는 신장 질환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나쁜 습관입니다. 또한 운동을 전혀 하지 않거나 반대로 과하게 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투석 중에는 체력과 근육이 급격히 줄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숨이 살짝 찰 정도의 활동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셨다면 그건 이미 신장을 지킬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주변에 신장 질환이나 투석으로 힘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생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건강 이야기, 삶을 지키는 지혜를 받고 싶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함께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가요.